자,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입니다. 바로 돈에 대한 집착이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계속 돈을 쫓게 되는 걸까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에는요, 여기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젊은 세대가 길을 잃는 이유는 기성세대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 와,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이 주장은요, 요즘 젊은 것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문제가 젊은이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돈의 함정. 부제는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인데요. 우선 문제의 진단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라는 게 한마디로 돈이 왕인 세상, 돈이 최고의 가치인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런 세상에서 자란 젊은이들은요.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허무하고 의미 없게 느껴져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버는 길로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첫째로 젊은이들이 나라는 사람의 성장보다는 당장 돈 버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 길 끝에는 공허함만 남겠죠. 길을 잃었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회의 진짜 보물,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탐욕부터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라는 진단입니다. 자, 그럼 이 돈의 함정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강력한 걸까요? 그걸 알려면요, 돈의 본질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돈을 쫓는 게 효과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돈이 뭘까요? 우리가 쓰는 이 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돌고 돈다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돈의 본질은 흐름입니다. 흐름.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회 곳곳을 흐르고 순환해야 하는 힘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전제입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은 실력이 있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나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요, 굳이 돈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돈이 알아서 그 사람을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막 필사적으로 돈을 쫓고 있다는 건 어쩌면 나한테 그만한 실력이나 가치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는 거죠. 와, 정말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그래서 부에 이르는 길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왼쪽은 자연스러운 길, 오른쪽은 억지로 가는 길입니다. 자연스러운 길에서는요, 돈이 내 실력에 이끌려서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내 곁에 머물면서 나를 돕죠. 근데 억지로 가는 길은 어떨까요? 내가 실력도 없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고생해서 버는 돈이에요. 이런 돈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떠나서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머물질 않는 거죠. 그렇게 억지로 번 돈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멈추고 돈의 지킴이가 된다. 아, 이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지키는 경비원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을 쫓는 삶의 궁극적인 대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제만 잔뜩 늘어놓으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다행히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바로 공적인 길인데요. 이건 뭐 새로운 투자 비법 같은 게 아닙니다. 아예 생각의 판을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을 이야기해요. 이 잘못된 돈의 흐름을 바로잡을 유일한 방법? 그건 바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와, 이것도 정말 보통 주장이 아니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개인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방향 전환에 있다는 거죠. 삶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리셋해야 한다는 아주 급진적인 제안입니다. 그럼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나 개인의 이익,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해결책의 핵심이에요. 진짜 좋은 사회, 위대한 사회는요, 돈 많은 부자가 몇 명 있는 사회가 아니라 바로 이런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 이 둘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첫 번째는 사도령입니다. 한자를 보면 사사로울 사와 자를 쓰죠. 말 그대로 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능을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돈을 쫓는 삶, 삐뚤어진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정도령이 있습니다. 바를 정자를 쓰죠. 의롭고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죠. 이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사도령은 사적이고 이기적인 마인드로 개인의 이익만 쫓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돈의 지킴이가 되는 거였죠. 단양이 이런 사람은 사회를 이끌 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정도령은요, 공적이고 의로운 마인드로 사회 전체의 선을 생각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심지어 하늘의 힘까지 쓸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극과 극의 차이죠. 자, 그럼 이제 정도령 같은 위대한 리더 한 명만 나타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은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집단적인 변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시죠. 아무리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변이 온통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데 나 혼자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그 시스템에 휩쓸려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끝나겠죠. 하지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나 혼자가 아니라 너도 우리도 다 같이 그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요? 바로 그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은 한 명의 천재나 영웅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공의 선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은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하나로 합쳐질 때 바로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요, 아주 거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 엄청난 변화가 바로 한국에서 시작될 거라는 거고요. 둘째, 천손이라고 불리는 우리 민족이 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사적인 사도령의 삶에서 공적인 정도령의 삶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물결이 결국 전 세계를 이끌게 될 거라는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 진단부터 돈의 본질, 그리고 인류를 이끌 새로운 비전까지.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에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저 부의 수호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만 내릴 수 있을 겁니다.